안녕하십니까. 20여년간 한결같이 압구정역에서 여러분의 믿음 덕분에 코코 성형외과를 운영하고 있는 코코천사 조배정 원장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코 성형에 있어서 중요한 피부에 대해서 한번 강조 드릴까 합니다. 특히나 피부, 그 중에서도 피부의 질감이겠죠. 어떻게 보면 질감에 의해서 또 상당히 코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 피부에는 피부 두께가 있고요. 얇고 두껍게 하는 피부 두께, 그 다음에 피부가 잘 늘어나냐 안 늘어나느냐 하는 그런 렉서티라는데요. 피부가 잘 늘어나는 사람, 안 늘어나는 사람. 물론 피부가 두툼한 사람이 잘 안 늘어나는 경우, 피부가 두툼하니까 잘 안 늘어나는 사람이 많습니다. 피부가 얇은 사람이 잘 늘어나는 사람. 근데 또 얇다 그래서 잘 안 늘어나는 사람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피부가 부족한 거, 여유가 있는 거,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먼저 간단한 피부 여유에 대해서 조금 먼저 이야기를 할게요. 매부리 코를 이렇게 깎게 되면은, 낮추게 되면은 콧등의 중간 부위의 매부리 부위가 낮아지면서 피부가 남아요. 그 남는 피부가 코끝 쪽으로 아래로 내려오게 되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피부가 처져요. 그게 피부 여유죠. 이런 즉 이러한 코 상태, 피부가 매부리가 있어서 여유가 생긴 경우, 이런 경우에 수술 후에 가장 문제되는 것은, 항시 부작용이 생기는 것은 피부가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다시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피부가 내려오는 주 근본적인 이유는, 피부는 그 아래쪽에 있는 연골이나 뼈대에 또는 보형물을 넣었을 때 그런 보형물이나 콧대에 올리는 재료에 달라붙어 있어야 하는데, 코끝 부위의 연골 부위에서도 시간이 지나면서 말랑말랑거리고, 콧대 위에 있는 그런 재료의 위에서도 미끄러져 내려오는 성질이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가소가 됩니다. 특히나 콧대를 만지게 되고, 이렇게 조금 부드럽게 되려고 만지게 되면 더욱더 그 남는 피부가 결국은 코끝 쪽으로 내려와서 화살표 코가 되겠죠. 그래서 매부리 코 수술에 있어서 피부는 깎게 되면 남게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마찬가지로 코가 큰 사람을 줄였을 때도 남는 피부가 다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결국은 아래쪽으로 쭉 코주부처럼 내려오는 그러한 코가 좀 아주 좀 변형이 있어서, 이제 그런 경우는 뭉툭한 코가 아래로 내려오기 때문에 화살표라기보다는 코끝이 아래로 피부가 많은 피부가 내려와서 뭉툭한 코가 되는 이런 변형. 그래서 피부가 남았을 때의 이야기인데, 그것은 사람의 피부가 유착, 그 아래쪽에 있는 연골이라든지 콧대로 올리는 재료에 얼마나 잘 유착돼서 구축이 돼서 잘 있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피부의 질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이제 질감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수술에 있어서 피부 질감이 부드럽고 잘 늘어나고 하는, 그게 수술에 있어서 핵심인데, 어떤 면에서 피부가 잘 늘어난 사람은 아주 좋아하죠. 반기죠. 적당한 피부 여유에 질감만 좋다면은 아마 성형외과 의사들을 수술하면서 아주 거기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어마어마한 안도감을 느낄 겁니다. 반대로 질감이 안 좋잖아요. 그러면은 속이 벌써 억장이 조금, 즉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거 늘어날까? 우리 풍선 한계치에 다다랐을 때 여러분들 가쁜 숨을 쉬잖아요. 그럼 더 이상 안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느낌 있죠. 이 더 안 일어났을 때 이거 풍선이 폭발하잖아요. 그건 아시죠, 여러분? 그 풍선을 불어봤기 때문에. 그럼 더 이상 늘어날 수 없는 피부들, 늘어나지 않고 폭발하는 거, 수술에 있어서는 염증이 생기는 거라 코가 뒤로, 코가 들리게 된다는 거죠. 모양이 예쁘게 나오지가 않아요. 그걸 다 느껴요, 경험이 있다 보면은. 그래서 피부가 여유가 없을 때 가장 답답해 합니다. 그러면 피부를 좀, 부족한 피부를 어떻게 그러면 늘릴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비중의 연골을 튼튼하게 보존한 다음에 그 비중의 연골에 자기 가슴 연골을 사용해서 최대한 늘리는 거, 최대한 코끝 쪽을 좀 늘려줘서 피부가 표시가 나도록까지 늘려주는 건데, 그러면은 염증이 생기지 않을 정도까지, 피부가 빨갛게 되지 않을 정도까지 최대한 코를 늘린 다음에 2차로 다시 코를 좀 줄이면서 콧대에 조금 더 올릴 수 있거든요. 이렇게 나눠서 수술하는 건데, 여러분들 듣기는 참 황당하죠.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피부 부족한 사람 점점점 코끝은 안 예쁘더라도 실리콘만 딱 넣어요. 계속 또 더 큰 거, 더 큰 거. 그러면 어느새 피부가 얇아져서 늘어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세 번째, 네 번째 수술할 때는 코끝을 예쁘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본인이 재수술하면서 피부를 늘린 거죠. 어떻게 보면. 물론 그것의 단서 중에는 염증이 생기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염증 생기면 이제 굳히기 오니까 돌아오면 타버려야 되겠죠. 약간 피부를 늘리는 건 첫 번째로 잘 되지 않고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수술을 통해서 늘어난 피부를 거기에 맞춰서 수술을 한다고 할까요? 그렇게 하면 코가 이제 예쁜 코가 되는 그런 경우가 사실은 여러분들한테는 참 아이러니한 이야기지만은 그런 경우가 심심찮게 제가 겪어보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코 두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피부가 얇냐 두껍냐 이런 문제인데, 두꺼우면 재료 선택에 있어서는 두꺼울수록 실리콘을 넣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얇을수록 실리콘을 넣지 못하고 가능하면 생체 조직이라든지 표시가 안 나는 재료, 어느 정도 좀 올린다고 그랬을 때 이야기를 말씀드리는데 1~2mm 정도는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당시 실리콘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지만 3~4mm를 올려갈 때는 시간 지나면서 한 4~5년 지나면 대부분 표시 나거나 얇아져서 또는 빨갛게 되거나 하얗게 비치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한 4년, 5년이 대부분 수술하러 오시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실리콘을 조금 자제를 하고, 그런 경우는 손님한테 피부가 얇으니까 자신의 엉덩이 지방 진피를 쓰라든지 아니면은 동물이나 사람 진피를 추천을 한다든지 이렇게 방향을 바꾸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물론 코에 굳히기가 심한 경우는 자기 가슴 연골이 선택지인데, 그것은 제일 마지막 순위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수술한 자, 또 어린 친구일수록 사실은 자기 가슴 연골을 떼서 콧대에 올리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이제 지금 이야기의 핵심은 콧대, 코끝을 나눠서 지금 이제 이야기가 돼야 하고요. 코끝 쪽에는 가능하면 연골로 쓰고, 또는 연골을 다 최종적으로 마무리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코끝 방패상 연골을 덧뜰 때 그 연골 대신에 피부가 얇은 사람은 진피를 쓰거나 연골 위에 진피 또는 진피만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은 피부가 표시가 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요. 얇아서. 그리고 콧대 부위에는 생체 조직을 쓴다. 지금 그런 말씀을 나눠서 지금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다시 결론. 피부 두께, 그 다음에 텍스처, 잘 늘어나고 안 늘어나고, 그리고 여유, 남느냐 안 남느냐.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피부 상태를 잘 파악을 해서 그 의사 선생님이 무조건 실리콘을 쓴다. 그건 저는 좀 곤란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상태에 맞춰서 재료가 다양하게 바꿔져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여러분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또 뵙겠습니다. 피부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드렸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코코천사 조배정입니다.